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간의 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천간은 이제 갑기합, 을경합, 그 다음 병신합, 정임합, 무기합, 이렇게 5가지의 합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천간 오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게 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근데 옆에 이렇게 기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갑기의 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가 되면 일간 간목이 기토에게 묶여서 못 쓰게 되는 거 아니냐. 일간 간목이 기토에 묶여서 꼼짝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제일 궁금해 좀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일간 간목은요. 일간은 그 사주에 이제 주체가 됩니다. 이렇게 묶여서 일간이 간목이 못 쓰게 된다.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이 일간 사주의 주체입니다. 이 주체는 묶이거나 못 쓰게 되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일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게 되면 일간 간목이 기토를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지나칠 정도로 푹 빠져 있다. 집착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제잖아요. 정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 같은 개념. 돈을 굴리는 성분이 아니고 돈을 모으고 저축하는 성분이 됩니다. 또 그리고 정제는 남자 사주에서 정제는 정처가 됩니다. 정처가 아니고 본부인 같은 것이거든요. 편제는 애인 같은 것입니다. 편제는 애인 같은 것이고, 정제는 이제 본부인 같은 것인데, 이러한 성향의 재성을 매우 좋아한다. 이런 것에 상당히 집착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기토에게 일간 간목이 묶여서 꼼짝도 못한다. 못 쓰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 정상적인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일간은 합이 없습니다. 합이 돼서 묶여서 못 쓰거나 하질 않게 됩니다. 그러면 묶여서 못 쓰게 되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라고 했을 때는요, 만약 기토가 있는데, 기토일간인데 옆에 간목이 있는데요, 또 옆에 이렇게 기토가 있습니다. 연간에. 이러한 구조입니다. 연, 월, 일, 시. 이렇게 했을 때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천간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요. 천간의 모습인데, 일간이 기토입니다. 일간이 기토인데 옆에 간목이라는 정관이 있네요. 정관. 근데 옆에 또 일간하고 똑같은 비견이 있습니다. 비견. 갑기 합이 됐네요. 연월이 이렇게 합이 됐으면 합으로 묶여서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못 쓰게 되는 것이 이 일간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못 쓴다입니다. 못 쓴다. 일간이 못 쓰는 겁니다. 못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일간 말고 이 기토 입장에서는 그 간목을 상당히 잘 쓰는 것이 됩니다. 간목이란 정관을 자기 혼자만 독점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일간을 무시하고요. 일간을 무시하고 이 연간에 있는 기토가 간목이란 정관을 자기 혼자만 독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게 되면 이제 그래서 일간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연합한 것입니다. 카르텔을 형성한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일간은 이렇게 되게 되면 일간은 이 갑기합으로 묶여진 이곳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이 됩니다. 또 연간 기토 입장에서는 일간 기토가 썩 마음에 들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면 왕따를 시키겠죠. 왕따 사줍니다. 이렇게 되면요. 물론 이제 지지의 상황을 이제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지지의 상황에 따라서 일간이 왕따인지 아니면 이 공동체 무리 속에 들어가는지는 지지의 상황을 보고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일간이 왕따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으로 묶였기 때문에 쓰지를 못한다 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 연월이 합의됐을 때 이제 묶여서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못 쓰게 된다는 것은 오로지 일간 입장에서입니다. 일간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연간의 기토는 간목이라는 정관을 상당히 잘 쓰고 있는 연간의 기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만약에 이 정관은 뭡니까? 어떠한 직장도 되는 것입니다. 직장, 반듯한 직장이 됩니다. 편관은 어렵고 힘든 직장이라면 정관은 반듯하고 좀 편한 직장, 인센티브가 팍팍 잘 나오는 그러한 직장. 편관은 인센티브도 잘 안 나오고 일은 좀 많이 하고 힘든데 이런 보너스 같은 것은 없는 그러한 직장, 이런 것들이 편관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반듯한 직장입니다. 일간 기토도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반듯한 직장에 항상 들어가고 싶은데 먼저 이 연간의 기토가 이 반듯한 직장을 먼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 버리니 내가 간목이라는 일간 기토가 간목이라는 정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연간에 있는 기토가 먼저 차지해 버리니 나는 그 간목이란 정관을 바라보기만 할 뿐 차지하지는 못한다.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자 사주라면 정관은 남자 아닙니까? 남자. 반듯하고 성실한 남자입니다. 반듯하고 성실한 남자인데 그 남자를 갑기합으로 나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연간에 있는 기토가 항상 먼저 합으로 차지해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여기가 사회궁 아닙니까? 사회궁. 여기는 뭐 국가궁이라고 하는데 합쳐서 커다란 사회궁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정궁.
가정 내 뭐 이런 것이 되는데, 내가 일간 기토가 사회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반듯하고 멋있는 정관이라는 남자가 항상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갑기합으로 나도 차지하고 싶거든요. 나도 집착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정관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자를 항상 연애에 있는 이 기토가 먼저 차지해버리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 남자가 있는데 내가 그 남자를, 나도 일간 기토도 좋아하는데 둘이가 벌써 합으로 연애를 하기 시작해버린 겁니다. 합으로 묶여서 다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이렇게 둘이가 연간의 기토하고 월간의 간목이 서로 합으로 이렇게 유정하게 합쳐져서 서로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연애도 하고 하면서 하는 것을 일간의 기토는 이렇게 쳐다보기만 할 뿐 간목이라는 정관을 일간 기토가 가져올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 갑기합으로 묶여서 이 기토도 이 일간 기토 입장에선 비견이지 않습니까? 친구도 됩니다. 친구인데 이 간목이라는 남자 때문에 친구도 잃고 남자도 잃고 이렇게 하는 상황.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간의 기토는 왕따나 다름없겠죠.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연간하고 월간이 이렇게 갑기합이나 을경합이나 병신합이나 정임합이나 무기합으로 묶였을 때 쓰지를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일간이 기토인데 간목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간목이 있으면 이거는 묶인 게 아니고 이 정관이라는 남자가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시로 나누면, 연을 일시로 나누게 되면요, 여기는 일간 기토에 일시는요 일간 기토의 공간이거든요. 아무나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가정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관이라는 간목이라는 이 간목 정관이라는 남자는 일간 기토에게 상당히 유정한, 일간 기토가 독차지할 수 있는 간목 정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묶여서 못 쓰는 게 아니고 간목 정관이 항상 일간 기토 옆에 있게 되는 든든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일간 기토 있을 때 월의 간목이고 기토다. 그러면 이 월간의 간목 정관은 언제, 이 갑기합이 언제 풀릴까요? 이거는 그 운에서 기토가 들어올 때입니다. 그리고 간목이 들어올 때입니다. 합을 푼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자,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운에서 기토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 간목이란 정관은, 일단 여기는 이 간목이란 정관은 일간 기토에게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연에 있는 기토하고 이렇게 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상태고, 운에서 이렇게 기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간목이라는 정관이 새로운 기토를 쳐다보게 됩니다. 맞잖아요. 이게 지금 기존의 사귀었던 간목 입장에서는 이게 여자잖아요. 여자 사주라면. 그러면 간목이라는 정관 남자가 이 기토라는 여자하고 합이 돼 있었는데 새로운 여자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간목 정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토에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목 정관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토에게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갑기합이 풀리게 됩니다. 근데 풀리기가 그렇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게 됩니다. 왜냐 하게 되면 이 새로운 기토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연에 있는 이 기토가 이 간목을 더 끌어안으려고 하거든요. 새로운 기토가 들어오게 되면 간목은 기토를 쳐다보고 기존에 있는 이 연에 있는 기토는 간목을 더 끌어안으려고 하게 됩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근데도 결국은 이 간목은 새로운 기토에게 다가서려고 하고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눈이 그쪽으로 돌아갈 때 이 간목의 입장에서 이 기토도 일간 기토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운에서 기토가 들어왔을 때 간목 정관은 새로운 기토도 쳐다보고 기존에 있는 기토는 관계를 끊고 일간 기토도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에서 기토가 들어왔을 때 간목 정관은 일간 기토에게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관계를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운에서 간목이 들어올 때 이때도 이 갑기합이 풀립니다. 이때는 운에서 간목이라는 정관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됐고 이제 이번에는 연간에 있는 이 기토가 간목을 쳐다보게 됩니다. 새로운 남자가 들어왔잖아요. 이러면 이 기토, 연간에 있는 이 합의된 상태에서 이 연간에 있는 기토가 새로운 간목 정관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월간의 간목은 이 기토를 꽉 잡으려고 더 합으로 끌어안으려고 놓지 않으려고 꽉 껴안게 됩니다. 근데도 결국은 이 기토가 새롭게 들어온 그 정관을 갑기합으로 이렇게 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남아있는 정관 어떻게 될까요? 일간의 차지가 되겠죠. 일간의 차지가 됩니다. 일간 기토 입장에서는 누구하고 사귀었던, 한두 번 사귀었던 간목 정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혼을 빨리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천천히 해야 될까요? 답은 천천히 해야 된다입니다. 왜냐? 남자를 만나잖아요. 남자를 일단 이 정관이라는 남자를 먼저 만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정관은 한 번쯤은 떠날 일이 있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간은 합화잖아요. 갑기합 토, 뭐 을경합 금, 병신합 수, 정임합 목, 무기합 화, 뭐 이렇게 되는데 합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을 가져가지고 또 논쟁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 드릴게요. 뭐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무게합이다. 무게합이다. 그러면 이게 무게합 화잖아요. 무게합 화인데 어떠한 분들은 천간의 합은 있지만 합화, 무게합화, 뭐 갑기합 토, 뭐 이렇게 변하지는 않는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변한다. 근데 변하는데 뭐 무조건 변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때는 변했다가 어떤 때는 안 변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천간의 합화가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고서에도 다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몇천 년 동안 그런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얻어낸 결과물로 이러한 이론이 나온 것인데 요즘 분들은 뭐 사주 풀다가 이렇게 맞지 않으니까 합하는 뭐 안 된다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버리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게합이 되어 있는데 이 월을 봐야 됩니다. 월지
이 부분을 봐서 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월지가 자수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한겨울이잖아요. 한겨울에 무게합화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한겨울은 해자축월은 화의 기운이 소멸되는 계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무게합은 합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 무오, 오화의 계절이라면 무게합은 어떻게 될까요? 합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사는 없잖아요. 무사라는 육식갑자는 없고 또 미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오의 계절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게합인데 이렇게 되겠죠. 개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무토가 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개사는 있잖아요. 개사. 이러한 계절은 무기합 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의 계절이기 때문에 무기합 화는 충분히 일어난다. 화의 기운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게합은요, 무토는 돼지잖아요. 이렇게 광활한 어떤 몽골의 평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개수는 비잖아요. 비. 소나기 같은 것입니다. 여름철에 광활한 대지에 여름철입니다. 여름철 광활한 대지에 간헐적으로 오는 게릴라성 폭우 있잖아요. 쏟아집니다. 쏟아져난 잠깐 동안 엄청난 비가 쏟아져난 다음에 다시 햇볕이 납니다. 그때에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무게합입니다. 무토는 대지고 광활한 대지고 그다음 개수는 소나기 같은 것입니다. 근데 무게합이 되면 열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여름철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겨울에 광활한 대지에 개수는 눈입니다. 겨울철에는 비가 아니고 눈이 내리잖아요. 눈이 내렸다가 햇볕이 나고 이렇게 햇볕이 나고 했을 때 과연 무토라는 대지에 열기가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의 기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름철에 무토라는 광활한 대지에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린 후에 햇볕이 나면서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올라오는 열기는 상당히 숨이 막힐 정도로 평상시보다도 더 뜨겁게 느껴지는 상황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압 화는 여름철에는 충분히 무기압 화가 된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무기압 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천간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